철없는 어른들. 오늘의 주제는 교도관 나오키라고요. 저는 제로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나오키가 교도관이에요? 네. 소설이에요? 만화. 제목에서 알다시피 일본 만화고요. 우리나라 제목은 교도관 나오키고 일본 원제는 숲의 나팔꽃이에요. 그거는 그 교도소를 숲이라고 하는 거고, 나팔꽃이 그 저녁에 폈다가 아침에 진대요. 난 이거 아침에 처음 피지 알았어요. 않아요? 근데 나팔꽃이? 그런가? 하여간 나팔꽃 그래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관찰기 찍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찍어야 됐었는데 그래서 그랬나? 하여간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을 오전에만 한대요. 그래서 사형수를 나팔꽃에 비유해서 이제 숲의 나팔꽃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만화, 영화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2007년에 문화청에서 하는 미디어 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림은 되게 구려요. 되게 구린데 7권까지 있는데 한국에는 1권부터 5권까지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5권까지가 완결이 아니면 안 나온 거예요, 그 뒤가. 안 나온 거예요. 7권이 완결. 이런 거 너무해. 왜 안 나와요? 나보다 사람들이 많은 안 거 아니야? 봐서? 출판사 안 뭐 사정일 수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사정일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하긴 하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끊겨가지고 주인공 나오키는 이제 시작은 이 나오키가 교도소의 사형수들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 감방에 배속이 되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형수들에 대한 그 한 명 한 명 에피소드가 나오는 건데 간단해요. 실제로 아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회개하면서 그 자기가 죽을 날까지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수를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왕따 시킨 애들을 가서 죽인 아버지도 나오고, 정말로 누명을 쓴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면서 정말 이 만화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사형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만화는. 일본은 지금 사형제도가 있어요 아직? 예, 하고 있고. 네, 집행을 해요? 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죠. 사형제도가 집행을 안 있긴 하죠. 근데 안 사형을 한지 지금 오래됐어요. 거의 20년 20 년 됐는데, 그 대통령이 하나 법무부 장관이 하나 거기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교도관 나오키의 주인공 나오키도 사형수의 자식이에요. 사형수의 자식인데 아버지가 검찰이죠. 검찰에 양자로 들어가요. 어릴 때.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검찰이요? 예, 검사에? 양아버지가 네. 검사인데 네. 그걸 모르고 거기 양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그걸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그 실제 아버지는 사형수인데 누명을 쓴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살인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대신 죽였다 그러고 죽어요.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사형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사형 존폐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형을 찬성하시는 분, 없네요. 반대하는 사람. 전 잘 반대. 모르겠어요. 다 반대. 반대. 모르겠다 한 명, 반대 3명? 반대에 좀 가깝지만 반대예요? 확신은 아니다. 네. 반대 3명. 네. 하나 더. 낙태는. 그 다음에 합시다. 낙태도 생명이니까. 어려운데 갑자기 사형자랑 너무 시하려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사형제 찬반론에 대한 주장은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우선 저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형제도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사형제도 형벌 중에 사형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48년일 거예요. 내 기억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1950년이죠. 우리나라 아니 50년이 아니지. 1948년에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냥 대충 만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은 아닌 것 같은데 고심한 것 같은데 동의는 하진 않았죠. 네. 네.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형제 반대지만 찬성 입장을 좀 가지고 얘기해 보면 모든 법이 다 동의하지 않은 거다 우리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거. 우리 다 하고 다 하고. 빨리 이제 딱 하고 이제 토론은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형 집행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말 그대로 여기 그 만화에도 나와요. 만화에도 나오면서 사형을 집행하다가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정신병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형을 집행했다가 그 충격을 못 이겨서 교도관을 그만둔 사람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교도관들이 많아요. 근데 사형 시킬 때 여러 명이 버튼 누르는데 누가 죽은지 모르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요. 안 보면 되지 않나요? 기계한테 시켜. 안 볼 수는 없지. 시체도 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죽는 것만 안 보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시체를 내가면 돼. 또 느낌 다르죠. 그냥 커튼만 가려놓는다고 뭐 어쨌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전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 교수형을 하면 사람이 실제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면 우선 사람이 목을 매달고 죽으면 우선 그 똥오줌을 흘리죠. 관략근이 똥오줌을 흘리게 되니까 그것도 치워야 되고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걸 내려서 시체를 또 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참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20세기의 사형이라는 데 보면 만약 사형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사형 집행인의 직업은 훌륭한 직업이 돼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열정적인 사형 존치론자가 이러한 인간을 혐오하고 교제 대상에서 배척한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사형이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임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살인, 그러니까 사형은 국가 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인 거죠.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는 법률과도 모순이 되고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 헌법 10조에 보면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고 37조 2항에 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110조의 근거에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을 했어요. 110조가 뭐예요? 이게 비상계엄치 사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부터 없애야 되겠네요. 그러게. 그거 이상한게요. 그래서 그리고 사법살인 우리 뭐 과거에 예가 있잖아요. 사법살인한 예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중에 한 70-80%가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반대쪽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비리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도 힘든 돈 많이 드니까 죽으면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형벌의 목적은 교정과 교화를 통해서 재사회화를 한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형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자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인은 사형은 국가가 집행하니까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형수의 교화를 담당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애석하게도 사형 집행 직전 사형수는 이미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친 사람들이다. 그것으로 죄의 대가는 다 치른 것이다. 세상 누구보다도 선하게 된 사람을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말한 건데 안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불평등한 우리나라 재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 똑같죠. 재판이 공정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 사형수들 중에 대졸자는 한 명도 없어요. 사형을 이제 받은 사람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사람도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 절차가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한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국선 변호인을 쓰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수십억씩 주면서 변호사를 때로 고용해가지고 전에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 그 위에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사형수의 대부분이 흑인이고 저학력자고 빈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죠. 그리고 오심이 있는데 우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상 3심까지 받은 다음에도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1980년대 후반 DNA 검사가 이제 형사 재판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2013년 3월까지 303명이 무죄를 받았어요. DNA 그게 형사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면서. 근데 그 중에 18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13.6년을 평균적으로 복역을 했어요. 미국은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엄청 해주죠. 우리는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미안. 우리도 해주는데 액수가 하루에 10,000 얼마일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미친 진짜. 그래서 이제 오판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허위 자백이 27%, 잘못된 과학적 증거 50%, 그리고 목격자의 오인 지목이 72%로 나타나요. 이거는 한겨레 21에 2013년 3월 18일자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 걸 이용하면 되는구나. 재판에서 이기려면.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유럽 같은 경우 유럽하고 오세아니아는 사형제도가 이미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EU 연합이 다 폐지예요? 유럽 쪽 다 하고 그리고 오세아니아 쪽 다. 그러니까는 그런 건 있어요. 나라별로 다르긴 한데 구테타 같은 경우 구테타 군사반란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없는 거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재처럼 이렇게 그냥 그 형법 항목을 중에 이용해서 합헌시키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고 일본은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개 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주가 몇 개였지? 40, 50 그러니까 이게 50개인데 하와이도 주지. 그리고 51개인가 알래스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 주 말고도 여튼 이렇게 50 몇 개? 주 말고도 이렇게 40 몇 몇 개에서 개가 50 있어요. 몇 개 사이. 50 몇 개예요. 그렇게 따지면 50 몇 개인데. 54개? 52개? 그랬고 북중 그러니까 중미 중미 쪽도 거의 없고 남미 쪽도 거의 없어요. 사형 제도가 별로 없어요. 거긴 그냥 살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이 많죠. 살인이 많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국가는 좀 많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선진국은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중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아시아가 많아요. 사형제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형제도가 강력 범죄를 그 예방한다는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태 허용하면 예방되잖아요.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에서 흉악 범죄율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폐지했다가 사형제도를 부활했을 때 흉악 범죄율이 내려갔다라는 통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흉악 범죄라는 거는 범죄 중에 되게 이제 강력한 네. 거만 추린 거죠. 네. 뭐 살인이라든지 살인, 강도, 강간 뭐 살인이라든지 막 것들. 이런 어떤 연구는 더 내려간다는 말도 있던데. 사형제도 안 하면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강력 범죄가 더 약해진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쪽은 사형은 그 정의의 실현이다. 사형 제도는 흉악 범죄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다라는 쪽이 있고 사형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형에 대한 오판은 굉장히 드물고 삼심 제도를 통해 오판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드물다는 말이 좀 무섭네.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 행정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수들은 별도 관리를 해요. 별도 관리를 해서 오히려 그 수감 비용이 많이 든대요. 훨씬 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노후 복지. 그리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다. 역사의 최초부터 나온다고 해요. 찾아보면 사형이. 그 근거가 너무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용서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뭐 사지 절단 뭐 이런 거도 형벌로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아주 게 있죠. 오래됐으니까 역사.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사형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형벌을 보면 과거의 형벌 제도를 좀 보면 백의종군이 있죠. 백의종군 설명해줘야 되나? 안 해도 되죠. 군생활 계속해라, 많이 해라, 또 해라. 부관참시라는 것도 있고 팽형도 있어요. 팽형은 이제 간단하게 하면 끓는 물에 사람 넣어가지고 죽이는 건데, 저 백의종군 몰라요. 백의종군은 하얀 옷 입고 장군인데 겉에 갑옷을 벗겨놓고 하얀 옷만 입고 군생활을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보면 명예형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사회 지도층에 대한 어떤 그리고 팽형은 끓는 물에 넣어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게 실제로 사람을 끓는 물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솥 속에 넣어놓고 물을 끓이는 척을 해. 그러면 이 명예형이에요. 이거 사실상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우리 알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 있잖아요. 그 사마천이 거세를 당해요. 궁형. 거세를 당하는데 이게 거세를 하려고 거세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다음 달에 거세할 거야라고 하면 그 당시에 명예 때문에 자살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살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마천은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 뒤에? 자살을 안 하고 거세를 당해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대단하군. 그리고 묵형, 그러니까 얼굴 같은데 문신 새기는 거. 그리고 의형, 코를 잘라내는 거. 월형, 발꿈치를 잘라내는 거. 네, 궁형,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궁형이 뭐야? 거세. 거세 아, 대벽 참수하는 거 그리고 빈형 다리를 잘라내는 거 그리고 구호형 눈알을 파거나 팔다리 눈코 귀를 파내는 형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 태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든 잘라내면 그 시대는 다 죽지 않아요? 그러게. 사마천 안 죽었잖아. 대단. 아니, 그거는 기술이 있잖아요. 대단하다. 한판간. 압슬형 그게 뭐야? 무릎을 깨는 거. 무릎을 깬다고요? 그 사형보다 그런 게 훨씬 무서운 것 같다. 근데 사형 너무 무서워. 찬성론자는 그 무슨 구시대적인 생각이냐 깔끔하게 주사로 한 방 빡 해서 죽이면 된다.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주사로 하잖아요. 안락사로? 미국도 주마다 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하지 교수형을 하는 데도 있고 전기. 그 약물을 투입을 해서 죽이는 데도 있고 전기 의자에다가 죽이는 데도 있고 전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직류 쓰는 데도 있고 교류 쓰는 데도 있고 뭐가 제일 아플까요? 설비에 따라 다르니까. 애들. 전기 의자도 진짜 아프겠지. 교수형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교수형이 제일 거랑 아프겠다. 떨어뜨리면 즉사. 목뼈 부러져 죽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떨어뜨려요. 일본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떨어뜨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죽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저는 걸린다고. 떨어뜨리면 이게 즉사라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딱 떨어뜨리면 느끼는데 그냥 바닥이 툭 꺼져 버리면 그러니까 높이는 이게 데서 바닥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줄이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꺼지는 거랑 근데 줄이 우리- 안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랑은 다르죠. 우리 아무도 안 확인해 본 늘어지지 적이 떨어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무도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강도원 나오는 건가? 우행신가? 그러니까 그 사형 내용 나오잖아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맞아. 거기- 이나영이랑. 그건 전기의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희는 뭐 다 다 사용된 반대잖아요. 그렇네. 뭐 근데 각자 반대하는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비슷비슷할 볼까요? 것 같긴 한데 내가 반대한 얘기는 다 근데 이유는 아까도 써놨잖아. 얘기한 거에 별 반박할 부분이 없었어. 좀 별로 그 반대 사형제에서 반대하는 내용에 별로 찬성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뭐가 난 반박할 아니, 부분이 그 없었어. 지금 뭐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이 우리는 사형제도에 동의한 적 없다. 좀 근데 저희가 뭐 법에 항상 동의하는 거 이게 아닐까? 어디 나온 내용이에요? 기사 같은. 아니 내가 적은 거예요. 출처를.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이 내용들은 사형 폐지 반대론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 조금씩 얘기한 건데 그동안 이제 내가 머릿속에 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적은 거죠. 저 가장 반대했던 게 뭐였지? 죄를 다 뉘우친 사람들이다. 죄를 다 뉘우치면 이제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사형이든 뭐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뉘우치면 이제 벌을 안 줘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형법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굳이 사형까지 시켜야 되냐 이거. 예. 그리고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교화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저지른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형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만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전 하는 그것도 거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화를 목적으로 다 사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교화를 목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화를 목적으로 할 거면 나온 뒤에가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런 시스템을 안 해놓고 무조건 교화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말하면은 교화라고 안 말이 하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교화라고 하면. 좀 교화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깜빵에 가서 더 안 좋아지고 사람 아니 상태가. 거기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네트워크 그 범죄 네트워크 딱 이렇게 갖추고 나오는 거니까. 사실 교화라는 게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보여주기 좋은 말이잖아요. 교화, 교정 교화. 사실 할 수고 힘든 거잖아요. 사실 이게 교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되게 국가주의적이잖아요. 얘네들 어떤 부품이니까 교정 교화 시켜서 하나의 국민으로 다시 만들어. 일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 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형벌 중에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형 제일 센 게, 그 다음에 징역. 징역은 쉽게 말해서 노동 교화형이에요. 노동을 시키는 거야. 우리 뉴스 같은데 보면 그 수감자들이 노동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뭐지? 예. 뭐 세탁소 운영하고
금고는 그냥 가둬만 놓는 거야. 일은 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해야 돼. 금고형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아 마요. 그런가? 아니 막 항상 금고를 보면은 3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20년, 네. 25년이 아, 최고일 진짜요? 이게 한 20년인가? 뭐 대충 그 정도쯤 돼요. 항상 최고 많이 들어온 게 20년, 25년, 3자는 안 그 들어오고. 사람은 왜 그 노동도 안 시키고 완전 금고를 해버리는 징역보다 거예요? 약한 형벌이에요. 아 금고가.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20년이나 때린다고? 근데 이제 금고가 20년씩 나오는 경우는 없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예. 아. 이게 명예형이 있어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거는 의사. 공무원이 안 된다, 못 된다거나 그 출마를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산형 벌금 내거나 재산 몰수하거나. 군대를 못 간다거나 이것도 명예. 재산 몰수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건 그런 형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자격을 바꿔라. 군대를 못 간다던가라는 딱 그런 게 있으면 아니, 근데 군대 감옥 갔다 오면 군대 못 가지 군대 않아요? 가기 전에 2년 이상 아, 그 진짜? 형을 징역이 받으면 있으면 못 가요? 못 가요. 혜택이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신 낙인 찍히나?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아니 안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군대 안 가면 대신 그거 가잖아요. 감옥. 네. 아하. 그래서 2년 갔다 오는 거구나. 그럼.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희한하네. 사형제 찬성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뭐 얘기가 안 되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가족이 그래도 찬성 그걸 반대할 거냐 사형제를. 너희 가족이 아주 흉악하게 당했다. 사형제를 반대할 거냐라는 말 하잖아요. 전 처음 생각한 게 세금 문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떤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아 저 죽일 놈 이거잖아요. 저는 위험한 놈, 우리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 된다. 저는 무기징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형보다. 부모님을 죽였다든지 사형보다 뭐 자식을 죽였다든지 대신 독방이 너의 팔을 잘랐다든지 그래도 근데 안락사 시켜주는 것보다는 무기징역이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더 센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저는- 큰 복수를 위해서 어. 무기징역을 시키겠다. 1년 만에 안락사 당하면 너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근데 이제 그 되는 거죠. 감옥에서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거기 주름 잡고 막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독방에 독방이 하얀색 독방인데 벽에 하얀색 벽이지만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건 독방이 아니잖아요. 독방이에요 독방. 말은 독방인데 자기가 쓰는 방이 독방인 거지. 그래서 요 호텔룸. 교도관 나오기에 보면 사형수들은 독방에 있긴 한데 옷도 사복을 입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머리도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그 방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안 건드리는 그냥 거지. 놔두는 네, 거죠. 왜냐면은 괜히 건드렸다가 통제하기도 힘들고 통장 얘가 죽자고 달려들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형제를 폐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형을 그렇게 해놓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난 사형 당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내 목숨을 걸고 말 그대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신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 좀 이렇게 세게 주고 그런 거 이렇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강간범 한 50년, 100년 그게 이게 형량이 제한 없이 줄 수 그게 있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법 재판이 이게 달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살인을 3개를 했어. 뭐 강간을 3개를 했어. 강도를 3개를 했어. 그러면 그 3개의 범죄에 각각 형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에 주. 내가 이제 뭐 범죄를 10개를 저지르건 20개를 저지르건 그 10개를 통 털어서 재판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재판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중에서 싸니까. 내가 저지른 뭐 살인, 강도, 강간 3가지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만. 제일 심한 게 살인이잖아요. 살인에 대한 형을 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약한 것들. 강한 살인, 강도랑 강간이 더 세겠죠? 강간이 더 셀 것 가만히 제일 같아요. 약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강도보다요? 그러면- 약할 것 같아. 강도는 그냥 훔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강도도 이제 특수 강도가 있을 거고. 왜냐면 그냥 아직 아니, 싸움 없었으니까.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 번째로 심한 거 있잖아요. 강간에서 5년이 나왔다.
그러면 뭐 살인해서 15년, 강간해서 5년이다. 그러면 15년 더하기 두 번째 나온 형벌의 2분의 1을 더해요. 그러면 17.5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형이 그 선고가 많이 돼요. 저지를수록 좋네요. 마일리지나 이런 적립상. 적립이 안 되는 잡히기 거죠. 전에 많이 해놓고 그러니까 적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형량을 본인이. 자기 그러니까 그걸 바꿨으면 좋겠어. 그리고 많이 줄 수 아주 있게. 강력한 형벌이 만약에 이제 그 차등상 너무 크지 않다면 아 내가 살인 하나 더 저지르고 형량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인 2번 하면은 모든 죄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계산해서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이코가 그래서 약간 범죄자지. 좀 또라이. 그런가? 그러니까 난 살인을 범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똑같잖아요. 어쨌든 아니 두 번 하면 두 더 배예요? 심하죠. 아니 강력한 그러니까 살인 뭐 이런. 살인 제일 센 살인이- 거는 그냥 형을 그대로 받고 네. 두 번째로 센 거에 형의 2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살인했을 때 최고 10년을 만약 받는다. 그럼 너는 아주 악질적인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 근데 2개 저질렀어. 근데 세 번째 거 좀 약해. 그러면 25년을 주는 게 아니라 네. 10년에 넌 좀 악질적이야. 살인을 많이 했어. 그러면 10년에 조금 더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연쇄 살인을 했느냐 그냥 살인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아주 다르게 주잖아요. 아주 다르게 안 주지 않아요? 아주 다르게 줄 것 같은데. 근데 그 형량이 몇 년부터 몇 년 사이가 있잖아요. 또. 살인은 25년. 그러니까 연쇄 25년이 최대예요? 25 아니 그러니까 유기가 25년.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형이 있고.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그냥 더 빨리 무기징역이 나오던데? 나올 수도 있잖아. 영세 살인을 하면. 그렇긴 한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번 하든 여러 번 하든 크게 차이 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 안 하나당 나. 10년이면 뭐 네 번 다섯 번 했으면 50년이 아니라 그냥 10년에 좀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5개를 했다. 네. 5개를 했어. 그 10년 10년 해가지고 50년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따로따로 않다는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 한 거에 10년 나왔죠. 그럼 두 번째도 10년이잖아. 네. 근데 그럼 여기다가 아 5년 2분의 1을 해요. 그다음에 아. 두 개를 더해. 같은 카테고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5번. 같은 살인 그러니까 범죄를 5개 저지르건 10개를 저지르건 2개만 한다고 제일 센 거. 제일 센 거 2개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살인을 2번 살인도 했으면 된다는 거네. 네. 살인 2번 했으면 이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저는 다른 건줄 알았어요. 살인 강도면 살인 강도인데 살인이면 2개가 아니라 그냥 살인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니까. 근데 법률 체계 거기다가 바뀌어야 돼. 거기다가 이제 뭐냐 상습범이다 그럼 또 더하는 게 있긴 한데. 그치. 예. 뭐 판사님들이 법대로 연쇄 살인은 무기징역 때려야지. 법대로 하는 연쇄 살인법이 나오면 근데 어떡해. 무기징역에 무기징역하는 경우가 없어. 무기징역을 하면 무기형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15년이 넘으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가석방 심사를 받아? 거의 세금 무기징역인데? 때문일 걸. 아무리 그래도 무기징역인데. 기승전 세금. 그러니까 이게 다시 논제로 돌아가면 어쨌든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을 보면 이래 그냥 죽여. 뭐 자질구레 그냥 다 사형으로 바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냥 다 댕강댕강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또 돈적으로 보면 이거 데리고 있는 것도 돈이고 사형시키는 것도 돈이고. 아까 검색해봤는데 1년에 수감사 한 명이 2,500만 원? 2,500만 원 진짜? 정도 사용한대요. 근데 이게 기사 내용에 별게 없어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나눠주면 부지까지 포함한 건지 뭔지 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2015년도 기사. 폐지분 할머니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추우면 범죄 저지르고 깜빵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공감이 돼요. 왜 가는지. 그 밖에서 야구르트 하나 드시고 그거 주우실 바에 그 들어가셔서 밥 밥 3끼 드시고 나오고. 실제로 징역만 아니면 되잖아. 일본에 그 늘어나고 있어요. 고령자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감옥 뭐 이런 거 교정교육 사형 다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뭐 때리고 어디 자르고 뭐 이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자르냐 뭐 그러고 언제 그러고 있어 그거를 이게 아니라 그 또 뭐 거기 우리 필요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난 제도고 옛날 제도고 감옥도 전 옛날 제도인 것 같아요. 지나가야 될 제도. 그럼 어떡해요 이제? 저는 제일 싼 게 그 유럽 쪽에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외딴 섬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냥 살라고. 너희들끼리 살아. 너희들끼리 살아. 그래서 어디가?
어디가? 그 북유럽 쪽에 북유럽 어디? 스웨덴? 스웨덴이 그런다고요? 스웨덴이 섬이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 방송 많이 나왔는데. 그건 봤는데 북유럽에 가복을 갔더니 와 살기 너무 좋다. 네, 그 이건 많이 감옥이 봤는데 뭐냐면 섬인데 이제 아 그게 섬에 있는 네, 거예요? 섬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섬인데 왜냐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면 막- 집 있고 자기들끼리 해 먹고 갖다 음식 갖다 줘요. 아 근데 통계적으로는 네. 그게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시설이 좋은 데 있잖아요. 대우가 좋고 시설이 좋은 쪽에서 교정 교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재범률이 훨씬 낮다고. 그런 통계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본인이 너무 불행한 사람만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사람을 갑자기 막 죽이고 갑자기 막 도둑질을 하고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런 경우 너무 극히 적지 않아요? 왜 그 회장 망치 들고 그러니까 찾아가고 이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야 되고 그건 당연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병원에 보내야 되고 돈이 들어도 치료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생활이 가능해. 그러면은 치료가 정신적인 치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그러니까 왜냐면 신체적인 치료도 뭐 피 나오면 이제 뭐 꼬매 주고 잘렸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프면 뭐 약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고 인력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큰 걸 하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게 사형은 아닌 것 같고 감옥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섬 많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섬 많은 나라도 드문데 우리나라 자체도 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섬 하나에 보내놓고 거기서 막 서로 배틀로얄 하라는 게 아니라 막 무기 주면 배틀로얄 하겠죠. 뭐 식량 없으면 뭐 자기들끼리 먹겠는데 먹고 주고 방도 주고 개인 방 열쇠도 준대요. 자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방도 하나씩 주고.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걔네들이 그렇다고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영화를 문화를 보던데 누리거나 다 한대요. 네. 다만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못하는 범죄자들끼리 교류를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그럼 또 다시 처벌을 받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도관 2명이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잘 지냈냐? 그러고 뭐 별일 없었지 하고 다시 나가요. 그러고 다음 달 올게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럼 교도관도 그냥 섬 한번 근데 갔다 오는 그게 거니까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적게 든다는데. 그래요? 네.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지네들끼리 왜냐면 농사 일단 지어가지고 교도관- 해먹고. 아니, 농사까지 지어서 하는 아니 거예요? 식량을 지네들이 주죠. 해먹어야 식량을 되는 거 주는 아니야? 거. 식량을 식량을 주죠. 주지. 네, 식량을 어떻게 그러면 안 섬에서 되지. 해? 아 근데 이게 막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어지간히 주는 게 줘야지. 아니라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니까 줘야지. 그거잖아요. 이렇게 교도소에서도 저희 오늘 랍스타 먹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량을 주는 거지. 뭐 고기도 왜냐면 사람이 기본 영양소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주는 거지. 그리고 메뉴가 조금씩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급식처럼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것 뿐이지. 아 오늘은 특식이 와규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와규 먹고 그쵸. 싶으면 와규를 키워서 먹는 거고 자기들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일단 부지가 필요 없죠. 왜냐면 교도소라는 게 정말 외딴 곳에 있지 않잖아요. 접근성을 어느 정도 도로도 깔아야 되니까. 이런 살 필요 없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시설을 두면 그냥 사람 갖다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거기 장도 필요하고 행정 처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식당 뭐 여러 근데 사람이 섬에는 네, 관리자도 그 필요하고 관리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거죠. 설비 같은 거. 그리고 아니 설비 관리 말고 저 말 맞는 말이야? 지키는 사람 본 거예요. 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없어요. 섬에. 근데 섬에 접근이 다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배가 있으면 네. 다른 사람이 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렇죠. 경우 그거는 이제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아, 배 알고 타고 들어간 들어가니까 알고 알고 들어가면 들어가. 어쩔 수 없죠. 그거를. 그럼 탈출이 너무 그러면 쉬운 거 아니에요? 탈출하기 쉽잖아요. 지킨 사람이 있어야지. 아 거기 주변을 이렇게 뭐랄까 무슨 뭐 삼엄하게 감옥처럼 지키진 않는데요. 그럼 뭐 찾아주세요. 우리가 저는 아니 EBS로 검색해보. EBS 뭐라고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나중에 제가 그냥 근데 제가 잘못된 기억일 수 있어요. 뭐 영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EBS 다큐로 봤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그걸 걔네들이 가서 특수한 경우는 시설 정비를 해주지만 그냥 뭐 문짝이 나왔어 뭐 열쇠 필요 뭐 문고리가 필요하다 그럼 문고리 주고 간다는 거 너희들 달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하는 건 아니죠. 모든 건 아니죠. 모든 모든 수감자는 그쵸.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방금 그러면 찾아보니까 어떤 수감자? 뭐 특별 포상처럼 네. 이게 일부만 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무슨 교도소. 가난해서 배고파서 라면 훔쳤는데 섬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도소 중에도 네. 그 모범수들 중에 네.
모범수들 중에 모범수들만 보내는 감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TV도 마음대로 보고 그냥 바꿔. 거기에 딱 그 뭐지 교도소에 그 규칙이 있어요. 몇 시에는 어디 가야 되고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며칠은 자유 시간이고 그러면 그 자유 시간에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다 해요. 법무부 행정부도 알지만 교도소라는 거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거기는 완전 다른 세계래요. 그래서 별로 어떻게 보면 무법지대라고도 하는데 뭐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무법지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접견권 같은 게 있잖아요. 섬에 있으면 접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에 보낼 수 있는 수감자들이 한정이 되겠죠. 다만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교도관들도 솔직히 말해서 사형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상담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거기 범죄자들 보고 뭐 너 똑바로 안 앉아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되게 폭력적인 군대처럼 일을 할 텐데 그런 비용도 적게 들 거고 효과 효과도 높을 거고 그런 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나중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수감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이브 되는 비용으로 그걸 넣을 수 있겠죠. 여기서 초반에. 농사짓인데요. 자기들 뭐가 땅이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뭐 고기가 왔는데 이걸 뭐 고기국 양도 용으로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고기국 용도로 삼겹살이 왔어요. 니네들 먹을 거 니네들이 만들어 네. 먹어라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 근데 상추는 안 왔어 이번에. 그런 쉽게 상하는 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추 농사 지어야죠 뭐 어떻게. 그러면은 상추씨 좀 갖다 줘. 그럼 그건 갖다 주면 되죠. 그럼 뭐 해. 그리고 뭐 비료는 니네 알아서 하든가 뭐 물을 주던가 뭐. 이거 같은데. 저번에 네. 뭐지 필리핀이었나 감옥 나온 게 방송에 있는데 거기는 그냥 감옥이 아니라 마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다 그냥 생활하는 그런 거잖아요. 먹을 것도 안 줘요. 먹을 거 식량도 쌀 같은 것도 밖에 있는 가족이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조선시대 감옥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해먹고 거기 빈 땅 있으면 농사짓고. 그게 조선시대 감옥이잖아요. 그거 조선시대 어때요? 때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개판이에요? 되게 비효율적이고 관리가 안 돼. 그거는 내가 그건 판단을 못하겠어요. 정부가 통제력이 없고 행정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조선시대는 와서 사식 넣어주고 걔네들 농사지어서 해먹고 그럼 감옥 죄수한테 제가 볼 때 절대 아니 군량미도 없는데 걔네한테 밥을 어떻게 줘요? 니들이 농사지어서 해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건 옛날 거고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정도 아니니까 먹이고 대충 해주고 2,500만 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은 되니까. 근데 그거 넘어서면 이제 사회가 당연히 바뀌게 되면 제가 볼 때 교도관 한 명을 앉혀놓고 거기에 쓰는 게 제가 볼 때 낭비인 것 같아. 행정력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만약에 줄이고 예. 자기한테 범죄를 제일 사기나 뭐 다치겠다던가 가족을 죽였다던가 한 사람이 거기 갔어. 그러니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게 잘 지냈다가 이렇게 네. 다른 감옥에서 잘 지내다가 네. 거기 가면은 되게 싫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선정돼서 섬에 간다. 아니 본인이 아니라 네. 본인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네. 사회 정서상 별로 좋아하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지 그런 않을까요? 정서가 있으니까 이 사형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수하고 싶으니까 얘를. 근데 내가 죽이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형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저는 민주적인 거기가 딱히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이 안 그러니까 드는데. 민주적인 합의죠.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 복수는 각자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다면 각자 가서 쑤시면 되는 거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폭력을 제한해서 군대나 공권력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얘가 나 때리거나 내 가족을 죽여도 내가 복수를 하면 안 되죠. 내가 거기에 일본에서 동의했으니. 일본에서 복수가 금지된 이유가 복수를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건 그 시대에는 사람이 어디 가면 찾기도 힘들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검술로 이겼다. 그럼 그 사람이 고수일 거 아니에요. 못 이기죠. 아들이 걔보다 고수일 경우가 별로 네.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누굴 죽이는 사람은 센 사람인데 그 죽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니까 국가랑 큰 힘이 그 행패를 부린 강자를 죽일게 이게 뭔가 중앙 집권적인 제도를 위해서 그랬다는 어쨌든 떠나서 우린 민주적으로 폭력을 제한하는 사회니 당연히 국가가 대신 처벌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어떤 큰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뉘우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정한 절차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그 사람 관리하는 사람 덜 힘들고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교화나 그런 게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정을 떠나서. 근데 뺨 딱 때리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감옥 가. 열받아. 막 열은 받겠죠. 막 나쁜 놈. 근데 그렇다고 가서 나도 뺨 때리고 뭐 쑤시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좀 벌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이게 형벌이란 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형벌과 교정 교화가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형벌을 내리는 거지만 막상 형벌을 내렸어. 그리고 감옥에 갔어. 뭐 그것도 교정 교화한다고 하잖아요. 여긴 벌 주는 곳이야 이 자식들아. 여기 너희 지옥에 온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너희들 교정 교화해서 너희들 잘못을 고치고 너희들이 벌을 받고 이제 나가서 잘 살아야 돼 이건데. 그것도 좀 전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피해자 입장이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이 무조건 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일단 생기면 다 그냥 딱 목 날리면 그게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싸고 기계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서 똑똑하고 싸긴 하죠, 그게. 싹싹 가서 그냥 가스로 다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어 있고 이렇게 화장까지 싹 깔끔하게 그게 제일 싼데 어떻게 보면 사람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공장 만들어 놓으면 범죄 공장. 근데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떤 정도의 잘못을 했고 어떤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결정도 애매하고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하다면 처벌을 그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막 법적으로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벌 준 거야. 근데 막상 당사자는 난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나 걔 죽이고 나 죽을래. 이럴 수도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고 그냥 모두가 저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게 제가 피해자인 걸 상상을 하더라도 제일 두려운 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거의 사지절단이 된 정도로 뭐 벌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서 끝 뭐 이게 아니고 다시 나왔을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 그게 제일 무서워. 그게- 다시 나왔을 때 범죄를 안 저지를 수만 있으면 극악한 처벌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게 미친 개예요. 막 사람 물고 다녀. 그럼 보통 그런 개는 묶어놓고 어디 격리시켜 놓잖아요. 못 돌아다니게 위험하니까. 약간 범죄자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기사 하나 보냈잖아요. 중앙일보에 나온 거고 그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에서 불의의 사고 뒤 22년 예, 20세 청년은 왜 괴물 살인범이 됐나라는 예, 이 기사를 보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서는 조각이 될 것 같아요. 조각이 뭐냐면 예. 어떤 그러니까 형법에 위배되는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이렇게 죄의 조건을 이렇게 떼내는 거야. 조건을 떼내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죄가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걸 조각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으로 조각이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요거만 보면 이 기사만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카가 머리 다친 다음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성격이 갑자기 개팍하게 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개가 아니라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영적으로, 폭력 네. 아니 그것도 미친 것도 마찬가지지.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미친 거니까 정신병으로 미친 거기 때문에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될 것 같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만 웃긴 보면 게 그러면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만약 개를 목줄을 어떻게 착용한다든지 뭐 어떻게 아니 그건 개고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제 말은 전에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 미쳐서 살인 저지른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정상 살인 처벌할게. 근데 미친 사람은 냅둬. 지금 이것도 사람들이 계속 민원 넣었다면서요. 이 사람 이상하다. 자꾸 뭐 이렇게 민원 넣다 이 사람들 그 주택에서 이제 이사를 못 가니까 조치를 해달라. 경찰은 조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감옥 자체와 사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형제는 되게 구식이고 싸고 편한 제도라는 거죠. 그냥 관리도 필요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싼 사회, 인간의 생명이 되게 싼 사회에 적용되는 그런 구시대적인 제도인 거죠. 만약 사람이 비싸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왜냐면 만약에 뭐 스티브 잡스를 찔러 죽였어 누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관리가 안 됐던 이유가 우선
제도가 없어요. 예전에 네. 많이 이렇게 보도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는데 그 친권자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사람 뭐 재산을 빼앗거나 네. 이런 경우로 많이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거를 어렵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만 갈 수 있어요. 본인이 반대라면 못 가요. 반대하면 정 입원을 못 시켜요. 의사한테 그 안 돼요. 검진을 받고 절차는 아니요, 있잖아요. 강제 입원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지키면 입원이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거예요. 이 사람도 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인지 그 위층 할머니 죽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랬는데 맞다 그거 며칠 전에 있잖아요. 조현병인 사람이 위층에 사는 할머니 죽였잖아요. 또 칼로 찔러가지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본인이 반대해가지고 입원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절차를 안 지킨 진행하면은 거 그러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주변 사람이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인지하게 되면 보건소인가 그 지자체 장한테 뭐 우리나라 인가를 그거 없어요. 받고 그리고 의사한테 검진을 받고 뭐 이런 절차를 다 그 지켜서 제도 없어요. 아니 2명인가 3명 의사랑 네. 보호자까지 없어요. 해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그 저번에 그 기사 근데 뭐 강제로 이거는 입원했다고 그것 그 때문에 누구지? 이재명 때문에 네 맞아 이재명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 강제 입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재명 누구 친냐? 그러니까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니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건 모르겠는데 폐지됐으면 강제 입원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강제 입원 절차도 없고. 근데 그럼 이재명은 그럼 어떤 사람은 강제 그건 옛날이지 그거는. 옛날엔 있었고 네. 지금은 없다. 네. 그건 몰랐네요. 그러면 강제 이재명- 입원이 아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그 사람은 옛날에 있을 때 그럼 생각 없이 없애놓은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죄값을 안 치르면 안 되죠. 처벌은 받아야지. 그러면 그 감옥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부를 따로 만들거나 해야지. 공주보호소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처벌을 안 받아요? 그 처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이 징역이 아니라 공주보호소는 치료소예요. 치료소에 치료될 때까지 그냥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성립을 안 하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그 줄 모르는 경우. 심신미약이라고 보면 돼요. 심신미약. 나 왜 여기 있지? 왜 내가 감옥 가 있지? 이러는. 내가 사람을 찔렀을 때 그러니까 이 의도가 사람 없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든 어쨌든 아니야 상관없어. 의도가 아니라 모르는 이 사람은 그 정신적으로 그거를 인지 자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는지 찔렀을 모르고 때 있는. 사람이 죽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야. 악수를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가는 거야. 왜 악수했는데 왜 감옥 갔지? 이렇게. 악수했는데 사람이 죽었어. 뭐야? 이렇게 돼. 그런 거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때렸어. 막 뭐 예를 들어 집단 폭행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왕따 시키는 것처럼. 근데 그냥 죽었어. 그러면은 상해치사가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때리긴 했지만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때리면 아프거나 얘가 뭔가 반응을 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거는 거기까지 죄인 거예요. 내가 인지했으니까 죽을 거는 생각 못 했잖아요. 얘를 아프게 하려고 상해치사라는 게 했으니까.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칼로 찔렀을 때 얘가 뭐 이걸 아파한다거나 죽거나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정신병원이 그 강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심사위원이 있대요. 입원 접합성 심사위. 거기서 이제 한 뒤에 맞으면 입원되고 그럴 수 아니면 있대요. 나오고. 그러니까 입원한 다음이잖아. 예, 강제 입원한 다음. 입원이 안 된다니까. 입원은 되고. 강제 입원이요? 그러니까 본인 동의 없이 입원이 된다고? 위원회 그거 된다는데? 그러니까 본인 동의 하에 입원한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동의 아니. 강제 입원이라 써 있는데.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 이런 거 뭐 하도 많으니까 이상한 법이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그냥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싼 사회잖아요. 사람이 되게 쉽게 버리고 사람 그냥 재료로 쓰는 사회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되리라고 봐요.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이상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해. 정상적일 수가 없어. 그게 주변한테 피해를 미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어떤 그 공동체에 관리하는 쪽에 요청을 해서 뭔가 도움을 받거나 뭐 어떤 관리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 관리 못해 근데 나 100만 원 있으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 줄게 네가 스스로 관리해 라고 하던가 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확산돼서 사회에 되게 중요한 자원인 어떤 특정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비싸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 비싸지면 근데 관리를 하려면 네. 비싸지는 것도 비싸지는 건데 이걸 관리하려면 또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네.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도 전 여러 가지라고 봐요. 완전 정신병이다. 판단이 어려워. 그럼 보류인 거죠. 계속 지속적인 관찰인 거고 판단이 돼. 그럼 조치가 되는 거고 이건 정신병까지도 아니지만 뭔가 어쨌든 관리가 필요한데 사람을 붙이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차라리 어떤 복지 지원해서 너 그럼 이렇게 병원 주기적으로 다니면 괜찮다 만약에 본인이.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 주기적으로 못 다녀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활고로서 누구 죽일 수 있어. 그럼 차라리 그 사람한테 돈을 지원하는 게 싸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걸로 사회적 통계가 연 뭐 2,000명씩 사망한다. 근데 한 사람이 연봉이 2,000이야. 그럼 싸네. 근데 한 사람이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면 이걸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효용 가치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야 법안이 생기고 시스템이 바뀔 것 같아서 근데 향후 사람값이 비싸지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제기될 거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죽다든가 말도 안 되게 죽는다든가 보통 그런 근데 게 되면 이슈가 터지니까 그리고 바뀌고 그러니까 롤링 작가 J.K. 롤링이 뭐 말도 안 되는 옆에 조현병 환자한테 찔러 죽였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물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근데 해서 이게 그 가치가 그게 사람이 사라지는 건 뭐 아니지만. 비싸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슈가 될 뿐이고 네. 그래서 바뀌는 거지. 사람이 비싸졌다고 이슈도 되고 저 말은 이걸 바꿨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보여야 제가 볼 땐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근데 그건 조건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비싸져요. 비싸진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비싸지기 전에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바꾸는 게 더 비싸니까. 그냥 냅둬서 누가 그 사람 뭐 할머니 죽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무슨 비용이 들고 피해가 있어요. 누가 죽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되게 싼. 근데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심사가 잘못되면은 네. 무고한 사람들이 이게 네. 병원에 입원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건 이제 절차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데 그것도 그거죠. 근데 그것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이 법이 얼마, 아니, 네. 죄가 얼마나 되고 이걸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그거죠. 게 그거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비싸야 공을 들여서 그런 절차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니즈가 생기지. 싸면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뭐 하면 이게 없네. 그건 그럼 싸고 바꾸지 비싸고를 뭐. 떠나서 먼저 만드는데 투입되는 인원이나 시간이 적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싸면. 그러니까 대충 만들 거라는 거죠. 법을 만들다. 일단 그냥 단순히 그 사전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 뭐 우리 와서 협박을 한다 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야 네가 지금 이 사람들 계속 뭐 피해를 주는데 너 뭐 병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검사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 3번 이상이니까. 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5번이나 들어왔으니까 뭐 이런 절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신고가 5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제 입원이 절차가 이제 없어지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걸 판결할 수 있는 메디칼 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켜야 되느냐를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라든가 뭐 파출소장이라든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있다는 건 이 그 사람들이 시켜달라. 직권을 남용했을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사람이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직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관이 있고 그걸 집행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파출소장이나 그런 사람이 적법하진 않잖아요. 사실 적법하진 않은데 아니 그 사람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기관이 있다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파출소장이 네. 법원에다가 이 요청.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강제 입원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심사해 주세요라고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사 기관에서 심사 뭐 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얘를 법원이 심사해라라고 어떻게 명령할 알아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 의뢰를 아니, 해서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겠지. 그럼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따로 하겠죠. 이 사람을 아. 직접.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괜찮네. 그러니까 만약 그걸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입원을 그 정도만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법원 거기 정신감성한 사람 그걸 요청한 뭐 그 지자체 어떤 책임자 이게 법적인
그게 고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문제가 잘못돼서 고소를 해도 피해보상이 안 돼. 외국은 피해보상이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효용이 있는 거라고 사회적인 시스템상에 들어와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왜냐면은 이거 경찰이 움직여야 돼. 의사도 갖다 써야 돼. 법원도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나라 판사 한 명당 하는 그런 절차가 뭐 너무 많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근데 되게 싼 할머니 한 명? 우리나라 노인 많아지잖아요. 뭐 돈 못 버는 노인 몇 명 죽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움직일 리즈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노인이 만약 부자다. 그러면 되게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우리가 고발 당하겠다. 근데 미국이면 물어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고발 당해서 좀 문제가 되겠지만 돈은 안 줘도 돼. 근데 정치권으로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정치인이 움직이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 비싸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희망이 재작년에 그 개에 물려서 죽은 네.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 유명한 사람, 개. 네. 그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의 안 바뀌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죽은다는 건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슈 많아져야 되어서 된다는 거죠. 이슈가 돼가지고 목줄 차라 이렇게 한동안 하다가 없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럼 건수가 범죄가 있다면 많이 건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걸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는 네. 이게 해서 바뀌면 의미가 좀 없지 않아요? 바뀌자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거지. 예방하는 원래. 거를 뭔가 있기 전엔 전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터지고 그걸 계산해 봤더니 사회적으로 되게 비용적인 손해가 나고 이걸 바꿨을 때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 얼마나 사회적인 효용을 가져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게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고 논문이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고 국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여론도 형성되고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유명인 사건도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거의 바뀔 것 로또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긴 한데 그럼 출발은 뭐냐? 사람들 몸값이 비싸져서 되게 많은 이거 되게 사회적으로 큰 손해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다음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몸값이 비싸지면 자기 지킬 걸 알아서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의.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가지고 행패 부렸다 그 사람한테 고소당했잖아요. 국회의원 뭐 예천군인가 예산군인가 뭐 어디가 이거 예천 맞는 거. 예천인가 뭐 잘못 말하면 이제 제가 명예훼손이니까. 근데 그분 그냥 관광 가이드인데 그 사람이 향후 일을 못하는거나 이 사람이 믿은 피해나 그리고 그 의원이 속한 지자체가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비용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억을. 바뀌어야 사람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법적으로 그거를 책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려면 제가 볼 때 이 사람 자체가 비싸지고 그런 법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네. 생겨야 이 사람이 비싸지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근데 저는 실제로 근데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산적으로 네. 가난한 곳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지. 그렇죠. 예. 비싼 곳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자체 가치가 사회 전체로 높아.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좀 고도화돼야 된다는 거죠. 좀 그러니까- 고도화돼도 가치가 그러니까 예를 높아질 들어서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되게 싼 인건비가 되게 싼 국가는 이런 게 바뀌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경제가 성장해서 인건비가 비싸진 나라는 이런 법적인 요구가 니즈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걸 개선해라. 사회적 문제다. 사회적으로는 되게 손실이 크다. 해서 바뀔 것 같은데 멀리 왔네요. 우리 그냥 놔두면 이사장 한 몇 시간 얘기할 것 같은데 저 얘기. 근데 저기 A님 표정 봐요. 어쨌든 내가 얘기했던 건 사형제 폐지를 가져온 거였는데 뭐 너무 멀리 갔어요. 이사장이 한 혼자 30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정도인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뭐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힘들었어 나도. 사형제 폐지는 한 앞에 한 30분, 20분 얘기하고 I'm no Superman.